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TBC TV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예, 지금 한국은 조국 임명으로 해서 지금 언론 정가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예측을 했습니다만 제가 조국이 임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근거는 뭐냐면 문재인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상식선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론 같은 거는 중요시하지 않는다. 물론 본인들이 이제 여론을 조사를 했겠죠. 그것도 다 자기네들 지지자들만을 위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조사한 여론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그게 큰 힘이 됐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철저히 이제 무시한 그런 결과라고 지금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이거의 전 방송에서 뉴스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소미아 파기도 조국에 임명하는 것을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지소미아 파기도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조국은 문재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들 수 있는 이유가 문재인의 후임 뒤 문재인이 퇴임을 하고 났었을 때 본인한테 돌아올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들, 처벌 같은 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죽기 살기로 2판 4판으로 지금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의 생각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럼 윤석열은 본인 말대로 과연 법대로 나갈 것인가? 예, 윤석열이 한 얘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헌법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의 힘을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헌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모두 헌법 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이야기는 자기는 듣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청와대와 조국에 대해서 더 이상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제 조국이 취임하자마자 법무부 차관하고 거기 법무부 내 감찰반장인가 이런 사람이 대검 쪽에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을 빼고 조국 수사팀을 따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대검에서 이제 대검 감찰 부패 방지 팀장인가 한 검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두 군데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대검 측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빼고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을 했죠. 그렇게 신문 보도가 나가니까 이제 법무부 차관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한 거지 실제로 조 장관한테는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치사하게 법무부 차관이 보니까 여러분 법무부 차관 한번 알아보십시오. 치사하게 이제 변명을 하고 어영부영 넘어갔죠. 그래서 조국 장관 검찰 개혁을 이제 취임 일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 내 관계자도 가족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 개혁을 한다? 이건 의민이다라는 얘기죠. 보통 상식으로 얘기했을 법대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라는 사람이 각종 의혹과 비리에 지금 의혹에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개혁을 하겠다? 자기는 깨끗하니까 개혁을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제가 봤었을 때는 한마디로 해서 우리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윤석열이 지금 계속 가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을 때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또
적의 적은 또 동지다라는 얘기도 좀 생각이 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국을 낙마시키고 문재인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뭐 이거는 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서죠. 정상적인 법에. 그 문재인하고 조국이 이제까지 그 적폐라고 하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했었던 게 전부 법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이도 만약에 자기가 헌법주의자고 법에 충실해서 제대로 한다면 지금 법의 이름을 빌려서 문재인과 조국의 힘을 뺄 수 있다. 조국을 낙마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간다라는 근거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헌법주의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이 밀리면 검찰, 특히 윤 총장 중심으로 지금 특수부가 1, 2, 3, 4부가 지금 전부 투입이 됐는데, 조국 측근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특수부의 권한을 줄여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밀리게 되면 특수부는 완전히 괴멸당할 것이다. 특수부가 괴멸된다는 얘기는 결국 자연스럽게 공수처 신설에 힘이 실린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계속 밀어붙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실패를 해서 검찰 붕괴가 된다. 검찰 체제가, 조직이 붕괴가 된다 그러면 그 역사적인 책임은 윤석열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그 부담이 되는 일인데, 그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해서라든 윤석열은 계속 밀고 가서 조국을 낙마시키는 선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계속 가야만 검찰 붕괴의 책임을 해서 윤석열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문정권이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검찰 개혁, 특히 공수처 신설의 의지를 천명을 했는데, 지난번 반발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진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퇴진하면서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이제 퇴진했는데, 그 퇴진을 시키고 이제 윤석열이, 말 잘 듣는 윤석열을 총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윤석열의 검찰을 조국을 임명함으로써 이제 또 윤석열을 토사구팽시키는 것 아니냐. 예, 어떻게 보면 참 그 문재인과 그런 쪽으로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통치권자의 머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비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발하던 문무일을 퇴진시키고 그 윤석열을 아주 그 3기를 뛰어넘는 거라고 그랬나? 윤석열을 총장으로 임명을 하고, 또 윤석열을 총장으로 임명을 해서 삼성 수산이 뭐 적폐 수산이 이런 걸 총괄 지휘를 하게 만들고, 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자 또 조국을 임명을 해서 이제 윤석열의 검찰을 토사구팽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문재인은 그런 쪽으로 아주 머리를 잘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총장 임명을 해서 윤석열에게 일단 명예를 주고 난 다음에 토사구팽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면 윤석열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는 조국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너무 늦다. 증거인멸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간에서는 주변 조사부터 하는 이유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찾아내서 이제 조국한테 들이밀면 생각보다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죠. 또 그 근거가 이제 모 호텔에서 조국과 만남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정미경 씨인가요? 자유한국당의 정미경 전 검사 출신이죠. 제가 거기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버닝썬 수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사모펀드뿐만이 아니고 사모펀드를 조사하긴 하는데 이제 또 버닝썬으로 간단 말이에요. 버닝썬으로 가는데 제가 봤을 때 사모펀드를 가면서 보니까 버닝썬이 우연히 걸려들은 건지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버닝썬 수사가 또 전면에 나오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버닝썬 관련 수사가 기사로 나오면 어찌 보면 윤석열이 휴전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 버닝썬 수사로 넘어가게 되면 조국만 걸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 윤총경 얘기가 있었고,
물론 조국이 민정수석 했을 때 그 라인입니다. 백원우하고 그 라인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엮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윤총경까지 들어가게 되면 경찰과도 척을 지게 되고, 또 그 안에 버닝썬 안에는 지금 그 여당 사람들이 많이 관련이 돼 있다고 하고, 또 임종석과 그 특정 지역들 경찰 카르텔들과의 또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선이 확대되면 검찰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적당한 선에서 더 들어가지 않게끔 어떤 그 청와대 쪽에서 손을 내미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더 이상 외압을 내지 말고 어느 정도 선에서 봉합할 수 있게끔 적당한 선에서 조율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뭐 윤석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가다가 검찰 붕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자신이 지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윤석열이 여기서 말하는 그 검찰 붕괴에 책임을 진다는 역사적으로 윤석열이 그 검찰 붕괴 때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가 강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본인은 뭐 헌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원리 원칙대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검찰 붕괴의 원인은 되고 싶지 않지 않냐라는 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계속 이 수사를 계속해서 끝장을 보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검찰만으로는 청와대와 싸움은 절대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야당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금 그래서 반조국 연대를 지금 선언을 하고 지금 물밑에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봤었을 때는 반조국이라는 연대는 쉽게 봤었을 때는 그 범보수 연대를 위한 그 하나의 그 모티베이션으로 삼기 위해서 조국을 지금 타겟으로 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러다가 황교안 총리 대표는 검사 출신이거든요. 검찰 조직이 완전히 붕괴가 되게 되면 앞으로 문재인과 그다음에 여권이 원하는 그런 공안 시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안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심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말이죠. 그것을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조국 연대를 위해서 이제 범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 지원 말고 여론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언론 매체의 여론 조성이 좀 필요한데, 지금 다행히도 KBS, MBC, 한겨레까지도 그 조국 그 방어하는 논리에 치중하는 자기들 그 윗선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여론이라는 것도 언론 매체들도 속성상 권력의 눈치를 너무 많이 심하게 보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과 조국이 강하게 나오게 될 때는 또 언론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정치권, 야당과 일반 시민들의 지원입니다. 일반 시민이라고 하면 대학생, 일반 시민, 보수단체들을 들 수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시위는 없었습니다만, 특히 이제 서울대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집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큰 역할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계속 조국에 대한 비리가 계속 검찰 내부에서 올라오게 되면 의식 있는 대학생들이 촛불 집회 등을 통해서 이제 반정부 시위를 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검찰 내부의 분열을 방지해야 승산이 있는데, 지금 검찰 개혁단을 이제 조국이 법무장관에 취임하자마자 검찰 개혁단을 이제 만들려고 지시를 했죠. 이 검찰 개혁단을 하라는 건 결국은 그 내부에서 또
지목을 해서 적폐로 또 지목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내부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들어가서 그 여론몰이하고 적폐청산한다라는 이름으로 여론몰이하고 마녀사냥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비리 개혁단은 분명히 검찰 내부에 이 분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지금 문재인 정권과 조국이 하는 짓은 공산당식입니다. 공산당식. 감시와 이간질. 그래서 내부 분열을 통해서 조직을 장악하는 이런 수법들이 기존의 우파들이 했었던 것과는 그런 커다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았었던 우파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지금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만약에 계속 고를 하려면 추가 비리로 계속 조국의 목을 쥐어야 하는데 만약에 추가 비리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거나 지금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검찰의 추진력에 상당히 그 기운이 빠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와중에 말이죠. 문재인이 단독 기념관을 건립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지금 통합, 기록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양산에 문재인 단독 기록관을 건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편법 추진의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한당에서는, 문재인의 이런 단독 기념관 건립에 단 이론의 국고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러자, 내부에서는 정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민간 모금을 할 것이다. 사실 이 단독 기록관 건립은 바로 조국 사건 물타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타기를 해서 야권과 여론이 집중되는 그 조국에 집중되는 것을 지금 분산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벌써 문재인 단독 기록관 건립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한당에서도 절대 국고 이론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보도 성명을 내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야권과 여론에 집중력 분산을 하는 작전이 잘 먹혀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민간 모금을 하게 되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모금을 통해서 또 여론 조성을 하고 또 지지층들이 모금 운동을 통해서 이제 지지층 결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나 반일 선동이 지금 총선까지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국권으로 해서 이제 검찰 개혁을 통해서 이제 총선까지 또 끌고 가고 또 단독 기념관 건립이라는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또 총선까지 또 끌고 가고 하여튼 계속 총선을 위해서 지금 끌고 가는 작전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사실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진짜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인데 무슨 염치로 단독 기념관을 하는가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은 그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염치, 부끄러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상식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부끄러움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이죠. 문재인의 자신감의 발로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총선까지 끌고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물타기 작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국 임명으로 사회주의 실현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또 단독 기록관도 건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스스럼 없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정치를 보고 있으면 문재인과 조국의 일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생방송을 할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절대로 이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퇴진시켜야만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재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